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네, 여러분들 또 힘차게 또 오늘 삼국시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어디냐면요, 이 앞쪽에 보시면 연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 시간까지 요 앞에 기원 전 시대를 다 배웠어요. 와우, 빠르다. 네, 다 배웠고 이제 기원 후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2000년대의 출발을 여는 바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왔죠,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배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출발해 볼 텐데, 자, 일단 뭐 여러분들 그 나라를 세운 사람 누구인지 한번 쭈루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자,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고주몽입니다. 네, 고주몽입니다. 자, 이 고주몽은 그 하늘의 신 해모수와 그의 부인, 그의 이제 유화 부인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알에서 태어났대. 알에서 태어났대. 알에서. 와. 그래서 어려서부터 활을 잘 쐈다라고 해가지고 주몽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괴롭히는 거야. 야, 너무 잘났으니까. 그래서 그 형들을 피해가지고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 네, 부여에서 내려온 겁니다. 부여의 그 해모수 왕 그 밑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 부여 배웠잖아요. 부여. 예, 부여 출신이에요. 주몽은요. 그 다음 백제는요. 이 주몽의 아들이 있어요. 유리왕도 있고 비류와 온조도 있는데 이 비류와 온조가 뭐 고구려에서 이제 유리왕이 왕이 된다니까 뭐 우리는 더 떠나자 라고 해서 주몽의 아들들인데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온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네, 바로 비류와 온조예요. 온조. 온조인데 비류가 간 곳은 미추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좀 소금기가 좀 있었나 봐. 좀 짠가 봐. 땅이. 농사 짓기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비류가 세웠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온조가 있는 위례성으로. 그 위례성이 어디냐면 지금의 여러분들 서울이에요. 서울. 예, 서울 잠실 쪽 있죠? 예, 그쪽입니다. 그쪽. 예, 거기에서 이제 백제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제는요. 어디서 출발했다? 서울 지금 한강 중심. 여기서 출발한 나라예요. 저기 뭐 충청도, 전라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서울의 원래 주인이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온조입니다. 온조. 네, 이렇게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웠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누가 세웠냐면요.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웁니다.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세웁니다. 박혁거세가 세웠는데 당시 그 신라에 6부가 있었대요. 6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중 한 촌장이 우물가에 근처에서 뭔가 빛이 나오더래요. 뭐야? 라고 했더니 그 앞에서 하얀 말이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가봤더니 그 하얀 말이 하늘을 쭉 날아가더니 그 밑에 와, 상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자를 딱 열었더니 알이 나와. 알이 또 있답니다. 알. 그 알에서 태어난 이가 바로 박혁거세. 세상을 밝혀라. 박처럼 큰 알에서 나온 아이인데 세상을 박차고 아주 밝게 비춰라. 라고 해서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는 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적어도 알에선 태어나야 됩니다. 알에서. 가야는 누가 이 나라를 세웠냐면 바로 김수로. 김수로가 세웠는데 하늘에서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더래요. 어떤 노래 들리냐면 구지가라 그래가지고 구지가라고 해서 거부가 목을 내밀어라. 목을 내밀지 않으면 너를 구워 삶아 먹겠다. 라고 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막 불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부르면 너희들한테 왕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거부가 목을 내밀어라 아니면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큰 상자가 내려오더니 상자를 열어봤더니 6개의 또 알이 들어있더랍니다. 그 첫 번째 알을 깨고 나온 이가 바로 김수로, 역시 알입니다. 네, 지금 다 알에서 태어난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겠죠. 바로 이런 어떤 건국 신화 이야기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구려부터 볼 텐데요. 자, 2세기, 3세기. 여러분 제가 3개 써놨어요. 4세기. 뭐 2세기면 여러분들 101년부터 200년 사이. 3세기면 센추리예요, 센추리. 요게 201년부터 300년 사이. 4세기면 301년에서 400년 사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세기, 지금은 몇 세기예요, 지금은? 지금은 21세기죠. 2001년부터 쭉, 2001년부터 2100년까지 가겠네. 그죠?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22세기까지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21세기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2세기에서 3세기, 이 당시에는 어떤 왕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왕을 중심으로 볼게요. 고국 천왕이 있어요. 고국 천왕이 뭘 했냐면, 이때 진대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진대법. 자, 진대법이 무엇이 설명드리면, 이 진대법을 을파소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재상 을파소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행토록 한 게 바로 고국 천왕인데, 진대법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곡식이 똑 떨어져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봄에 곡식이 딱 떨어져요. 가을에 거두었던 그 음식을 겨울에 먹다가 딱 떨어진 시점. 이때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추수하잖아요. 그죠? 그때 갚도록 하는 제도. 어찌 본다면 이러한 어떤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왕이 바로 고국천왕이에요. 고구려, 고국천왕, 을파소를 통해서 이런 진대법을 시행토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세기에 잘 나갈 것 같은 이 고구려가요, 위기가 와요. 왜? 어떤 위기? 바로 고국 원왕이, 고구려 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 원왕이 전사합니다. 왜 전사했을까, 고국 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이 노두두두두두두두두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고구려 왕을 죽여요. 와, 고구려의 위기야. 단 한 번도 고구려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는 수나라랑 싸우고 당나라랑 싸우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왕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국 원왕이 죽어요. 백제 근초고왕 때문에. 와우. 백제 근초왕 대단하죠. 어쨌건 이런 위기가 오니까 이런 위기를 어떻게든 한번 극복해보자. 우리 새롭게 다지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은요, 이거예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네, 다 바꿉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질서를 바꿉시다. 법을 바꿉시다 라고 해서 이 당시에 법을 뭐라고 하면 율령이에요. 율령. 율령을 도입하고요. 이게 법이야. 그 다음이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우리 이제 부처님은 다 믿자. 하나의 종교로 우리 다 하나가 되자. 그 다음에 태학. 지금의 대학교예요.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유교 공부 좀 하자. 현실에선 유교 공부하고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믿고, 뭔가 어떤 이 위기 속에서 뭔가 좀 체제를 정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소수림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신을 시도했던 그 모습,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왔을 때 주저앉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새롭게 한번 다시 바꿔보자. 이런 노력이 있으면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역시 소수림왕의 이런 개혁이 있었기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 왕, 바로 5세기에 그 이름도 유명한 광개토. 네, 맞습니다. 이 광개토 태왕입니다. 와우. 광개토 태왕. 막 요동 지역으로 막 영토를 확장하고 한강 이북까지 막 밀고 내려왔던, 말 그대로 개토, 토지를 넓혔던, 아주 넓혔던 대왕.
저는 태왕이라고 할게요. 광개토 태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소수림 왕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이 광개토 태왕의 시대는요, 그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광개토 태왕 비. 이 비가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 비는요, 무려 높이가 7m에 육박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비석 하나 세우면 저 7m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랑 스케일이 달라. 무덤에 비석 하나 세우면 7m. 네. 아파트 높이로 본다면 3층 높이. 아파트 한 3층 높이의 비석이야. 엄청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광개토 태왕이 또 이 신라도 도와줘요. 그래서 신라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나와. 그만큼 이게 어떤 그릇이냐면 호우총이라는 그릇에서 나온 호우명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호우명 그릇. 네, 이 호우명 그릇이 있는데 역시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힘, 파워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 이름이 왜 장수일까? 오래 사셨으니까 장수왕이지. 무려 98세. 와, 지금 나이로 따진다면은 뭐 거의 한 160세까지 사셨다. 왜냐면 그 당시 평균 연령이 평균 사망률이 한 40, 50이거든요. 지금은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98세까지 사셨다는 그 배로 사셨다니까. 지금 한 160세까지.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이 장수왕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자 라고 해서 남하정책을 추진합니다. 남하정책을 추진합니다. 밑으로. 그래서 도읍도요,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남하정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백제, 지금 남쪽에 서울에 백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백제의 그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한성을 함락해버려요. 이렇게 그냥 하면서 결국은 한성을 함락해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장수왕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쭉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한강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 그 과정에서 한강을 차지한 자가 바로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한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한강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고 남쪽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남쪽에다가 어떤 비석을 세우냐면, 남쪽에다가 이 남하정책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비석을 세우냐면 바로 충주. 와, 충주까지 내려갔어. 대박.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충주까지 내려갔어요. 와, 충주에다가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고구려비. 여기다가 여기 우리 땅 하고 딱 고구려비를 세우는 이런 모습들. 엄청난 그런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수왕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세기에는요, 이게 잘 나갔던 이 고구려가 항상 영원한 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여러분 잘 나간 그 전성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 꼭대기는 뭐냐면 곧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항상 겸손하게 내려갈 곳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목이 뻣뻣해. 위로만 봐가지고. 그러다가 망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영원한 건 없어. 6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야. 통과. 자, 7세기. 자, 7세기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구려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중국에서 말이죠. 바로 어떤 나라? 수나라. 이 수나라가 쳐들어오죠. 하지만 고구려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나라를 물리쳤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바로 을지문덕. 어디서?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을지문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수나라 망했다? 고구려랑 자꾸 이렇게 싸우다가 자꾸 지니까 망했다? 그 뒤를 잇는 나라가 어떤 나라면 당나라예요. 당나라 또 쳐들어오네. 아우, 욕심도 많어.
자, 하지만 역시 고구려는 힘이 셉니다. 네. 어떤 싸움? 바로 안시성 싸움. 안시성 싸움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네. 결국 이제 당나라가 혼자가 안 되니까 신라랑 손을 잡고 나당 연합이 되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고구려의 흐름이었어요. 자, 다음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제는요, 정말 이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한강 지역을 일단 차지하고 있잖아요. 넉넉한 나라입니다. 아주 잘 나간 나라예요. 그래서 전성기 4세기 때 두둔두둔 바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왕이 누구였느냐? 그 왕이 바로 근초광!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근초광은 바로 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자, 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짜잔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던 왕. 이게 바로 백제의 근초광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에 그치지 않고요. 우와, 계속 영토 확장해요. 백제의 그 정복군주야, 정복군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서, 중국의 여소까지. 중국의 요서,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네, 여기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 규슈 진출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한다면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보여주는 어떤 그 근거라면 바로 칠지도라는 게 있어요. 칠지도. 자,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7가지의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바로 칠지도를 나단 하고 지금 일본에 준 거예요. 되게 멋있다. 가운데에 아주 금으로 글씨 새겨놨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잘 보관해? 라고 탁 새겨가지고 딱 일본에 준 거예요. 얼마나 백제가 잘 나갔는데. 근초광 시대 엄청났습니다. 자, 이런 근초광 시대가 전성기였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영원한 건 없다고. 4세기의 주인공이 근초광이었으면 5세기는 누구의 주인공이야? 고구려 전성기, 고구려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장수왕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정책. 그래서 한성은 이제 백제의 수도였잖아. 서울. 이 장수왕이 밀고 내려와요. 밀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백제의 왕이 죽어요. 와, 저번에는 고구려 왕을 죽였잖아. 이번에는 백제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계로왕. 네, 바로 백제의 계로왕이에요. 네, 계로왕을 전사시키면서 이 장수왕이 이렇게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읍을 옮겼어요. 도읍을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 한성에서 무리야 어디로 웅진으로. 웅진은 지금의 공주입니다. 네, 웅진으로 무리야 옮기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6세기로 넘어옵니다. 이 웅진 시대가 쭉 연결되면서 웅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무령왕. 바로 무령왕이 있습니다. 이 무령왕은 이게 공주를 쫓겨왔으니까 얼마나 망신이야, 망신. 그러니까 왕권이 아주 그냥 추락해 있다고요. 그 왕권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자! 라고 해서요. 22담로에다가 자신의 왕족들을 다 파견하는 거예요. 너가 저기 다스려. 너가 여기를 장악해야 돼. 그래야 왕권이 강해지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22담로에다가 이렇게 파견하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뭐니 해도 무령왕 하면 무령왕릉. 네, 무령왕릉. 나중에 제가 문화파트 설명드릴 텐데 어쩌면 무령왕릉 기억해 주세요. 웅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그 다음 기억해야 될 왕이 바로 백제의 성왕이에요. 성왕. 백제의 성왕. 이 백제의 성왕은 이제 웅진 시대를 이제 그만두고 여기 이제 급하게 쫓겨내온 곳이니까 더 넓은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웅진 시대를 마감하고 어디로 바로 사비, 지금의 부여예요. 부여. 예, 사비로 도읍을 또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호도 남부여. 국호도 남부여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죠. But 6세기가 되면서 7세기가 되면서 결국은
사비 부여에 있었던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바로 의자왕이죠. 의자왕. 네, 의자왕 때 이제 백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백제의 그 흐름이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영원한 건 없어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그 마지막도 있는 법입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여러분들 수도가 어디예요? 경주죠, 경주. 신라를 처음 세웠던 사람이 이제 박격거세인데 여기 독특하다. 초기에는 여러분들 이게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그래서 박씨 다음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석탈해, 석씨. 또 석탈해 좀 뒤쪽으로 가면 또 누가 나오냐면 또 김알지. 김알지도 역시 아래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박씨, 석씨, 김씨, 박씨, 석씨, 김씨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주 김씨로 딱 정해지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4세기에 바로 내물왕 때입니다. 내물왕 때. 이 내물왕 때 원래 이 당시에는 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 당시에 그냥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마립간. 네, 내물 마립간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어쨌건 간에 이 내물 마립간 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 내물 마립간 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 김알지 그 후손들, 네, 이 김씨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 김씨들한테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근데 이 내물 마립간 때 여러분들 누가 쳐들어왔냐면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바로 이때 내물 마립간 때 왜가 쳐들어와요. 이 왜가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라 경주가 이거 함락 직전까지 하니까 이때 내물 마립간이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이 당시에 광개토 태왕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 부대가 짜잔 하고 이제 철갑 기마병 말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야 하고 이제 이 왜를 완전히 격퇴시켜줍니다. 광개토 태왕 만세! 만세! 야, 깽깽! 고구려 만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냥 다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이요, 이 왜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추격하는지 알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디까지 추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물 마립간 이시만 해도 너무 힘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 그러다가 쭉 지나가서 이제 6세기가 되면요. 이제 사실은 이제 5세기에 지금 장수왕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이 백제랑 신라랑 무서운 거야. 고구려가 너무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신라하고 백제하고 손을 잡자 나제 동맹. 그렇겠지. 지금 장성이 막 이렇게 막 남아정치 막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신라와 백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 손잡고 고구려에 맞서 싸우자라고 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6세기 되면서 우리도 좀 한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증왕. 이 지증왕 때가 되면 나라다운 나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도 야 다른 나라 고구려 백제처럼 우리도 왕이라는 이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왕이라는 이름도 쓰고요. 야 우리도 이제 고구려 백제처럼 국호 한번 좀 제대로 써보자. 라고 해서 이때 이제 비로소 신라. 이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 뭐 설아벌 뭐 이랬거든요. 신라라는 이름은 이때 쓰는 거야. 그리고 야 우리도 저기 뭐 광개토 태왕 장수왕 저 근초왕처럼 정복해보자 야. 라고 해서 이때 이제 우산국을 정벌 하는 거예요. 우산국.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네, 이 노래 있잖아요. 바로 이 우산국에 딸려있는 독도까지. 이 바로 이제 지증왕이 이때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도의 역사가 우리 역사랑 따단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런 개혁, 이런 변화를 하려고 했던 왕.
고구려에서는 소수림 왕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신라는 지증왕과 어떤 왕이 있냐면 바로 법흥왕이 있습니다. 법흥왕. 법. 말 그대로 법이야. 법. 예. 법. 그래서 이때 율령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율령. 이때 율령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소수림왕도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그 모습을 만들려면 법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불교도 공인합니다. 불교도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불교를 공인할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목을 베었대요. 목을 베니까 그 목에서 흰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늘에서 막 꽃잎이 내리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바로 불교수용.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율령 불교. 그 다음에 이 법흥왕 때 여러분들 연호를 써요. 예. 어떤 연호를 쓰냐면 건원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이 연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황제만 쓰는 거예요. 예. 황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호를 쓴다는 얘기는 뭔가 자주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야기지. 고구려 잠깐 가볼게요. 이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야. 고구려 광개토 태왕 때도 연호는 뭐였냐면요. 연호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호를 쓰는 왕들은 굉장히 힘이 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시대. 내가 황제야. 내가 이 동북아의 황제지.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연호를 쓰는 겁니다. 어쩌면 연호를 쓰는 왕들은 좀 잘 나가는 왕들이에요. 네. 어쨌건, 네. 이렇게 지증왕과 법흥왕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 개혁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지. 이렇게 지증왕과 법흥왕 때 그 개혁을 보면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다?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진흥왕이에요. 예, 진흥왕. 진흥왕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진흥왕은요. 6세기 정복군주야. 막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 비석을 땅땅땅땅 세워요. 예, 그 비석이 뭐냐면 바로 순수비입니다. 순수비. 네, 순행하고 그 지역을 순행하고 비석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 여러분들 이 6세기의 주인공은 신라잖아요. 그럼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는 거야.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세웠던 그 비석이 뭐였냐면 그 비석이 바로 북한산비. 북한산비. 한강을 차지하고 딱 세운 비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의 비석을 딱 세우는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딱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화랑도가 이 삼국통일 어떤 과정 속에서 활약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그 백제와의 싸움에서 그 계백 그 진영으로 들어갔던 나를 죽여라! 라고 들어갔던 인물 있죠? 그게 바로 관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라가 힘을 키운 거야. 그리고 드디어 이제 7세기 신라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신라는요,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당연합을 통해서 먼저 백제를 치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고구려를 치고 이런 모습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편으로는 좀 속상해. 그지? 고구려 땅을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나쁜 신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신라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예.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모습들. 근데 당나라가 얘들 욕심이 많았어요. 예. 신라에서도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쫓아내야지. 그래서 신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뭐였죠? 그게 바로 나당 전쟁. 이 나당 전쟁은 여러분들 대표 전투가 뭐였냐면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가 있어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드디어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이때 이 통일시키는 왕이 누구였냐면 그 왕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문무왕이다.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이때 여러분들 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맹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 바로 김춘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죠. 그 다음에 김유신.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삼국 통일의 어떤 그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입니다. 가야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가야도 이제 6개의 어떤 왜냐면 구지가를 통해서 6개의 알이 나왔는데 맨 처음 나온 그 왕이 바로 이제 김수로였잖아요. 이 김수로 중심의 그 가야 연맹체가 구성이 돼요. 가야 연맹체. 자, 그래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금관가야 주도의 연맹. 금관가야 주도의 연맹. 금관가야 주도의 연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억나요? 이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했다. 근데 그 왜를 끝까지 추적했다. 이 왜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금관가야 거기까지. 여기가 지금 김해예요, 김해. 이 김해, 정말 남쪽 지방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지금 추격을 한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요.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 부대 무서워요. 쭉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이제 왜가 쳐들어갔으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금관가야가 휘청해요. 휘청하고 이 금관가야의 그 세력이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바로 대가야 쪽으로. 대가야. 금관가야가 멸망한 건 아니야. 대가야로 힘이 약했을 뿐이야. 대가야로 그 연맹이 옮겨지고 있더라. 대가야로 그 연맹이 옮겨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야는요,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신라에 의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법흥왕에 의해서 이 법흥왕이 결국은 바로 앞에 있었던 금관가야, 지금 광개토 태왕의 부대로 힘이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금관가야가 힘이 빠져 있는 금관가야 이제 망한 시점이 법흥왕 때야. 금관가야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때가 되면 어떤 나라가 이제 망하냐면 이제 바로 대가야. 진흥왕 때가 되면 대가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 가야는요, 모두 신라로 이제 복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국 사국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큰별쌤의 생각은요, 여러분들 소수림 왕의 시대가 있었기에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지증왕과 법흥왕의 노력이 있었기에 진흥왕의 전성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생활, 나름대로 뼈를 깎는 변화, 그리고 약속 지키기, 이런 것들을 하셔야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소수림 왕도 그랬고요. 지증왕과 법흥왕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율령이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약속 체계를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이제까지의 어떤 그 모습들, 살아왔던 모습들과는 딱 끊고 새로운 모습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에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스스로를 바꾸십시오. 큰별쌤 생각이었습니다.